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해결사 이담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알짜 보험 정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을 때, 보장이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깐깐한 보험 전문가, 지금 022000의 자구사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험 고민 책임질 든든한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김범록 전문가, 이창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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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보험 해결사.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왔으니까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해결 못한 보험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022000의 자구사구로 지금 전화 주세요. 보험 사례를 재구성한 리얼 보험 드라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해결사 가족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이 돼서 병문안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치료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 CI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요. 보상금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CI 보험의 실체 지금 만나보시죠. 아니 당신 왜 그래? 뉴스를 보든지 그래야지. 나 저 어제 저녁에 드라마 못 봤어. 요거만 좀 봅시다. 아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드라마를 뭘 또 봐? 제 방도 허구한 날 하던데. 거참 수십 년 본 당신 얼굴도 보는데 드라마라고 못 봐? 그럼 뉴스 말고 드라마 말고 스포츠 봅시다. 이럴 때 보면 참 눈치가 없어. 뭐? 뭐라고? 아니 병원이 어딘데?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여보 무슨 일이야? 내 친구 미숙이 있잖아. 걔가 금방 쓰러졌다네. 어? 아니 건강하던 애가 왜 쓰러진 거야? 진짜 걱정이네. 왜요? 당신 왔어? 저녁은? 생각 없어. 너희들은 밥 먹었니? 아직 안 먹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미숙 씨가 어디 안 좋아? 글쎄 미숙이가 뇌졸중이라네. 미숙 씨가? 아니 한창 나이 무슨 뇌졸중이야? 그러게. 아니 뇌졸중이라면 치료비가 부담이 될 텐데 보험은 있대? 있다고는 하는데 보험료를 청구를 할지 말지 걱정을 하더라고. 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 왜 받을지 말지를 고민한대? 뭐더라? 미숙이 걔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CI 보험인가 뭔가 하는데 그게 나중에 받을 보험료를 미리 땡겨서 받는 거라나 봐. 그래? 그럼 아주 더 잘 된 거 아니야? 보험 필요할 때 받으라고 있는 게 보험 아니야? 그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사망할 때 나눈 돈을 미리 받는 거고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라 미숙이가 엄청 고민하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꼭 살펴봐야겠어.
네, 보험을 원래 가입하고 있었으면요. 당연히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청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살짝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CI 보험이 어떤 보험이길래 이렇게 크게 고민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라면 이제 네. 다들 그 CI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아실 것 네, 같습니다. 이제 CI 보험 하도 많이 요즘에 방송을 네. 많이 하고 하니까 아실 건데, 자, 이런 보험이 있어요. A라는 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주는 보험이 있고요. B라는 보험은 이 사망보험금 안에 진단비까지 같이 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럼 어떤 보험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진단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 더 비쌀 거예요. 네. 근데 이 진단비가 그냥 진단비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진단비가 중대한이라는 게 앞에 다 붙어요. 중대한이요.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신경경색, 중대한 재해 막 이런 게 다 붙다 보니까 네. 나는 분명히 암에 걸렸는데도 암 진단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난 분명히 뇌졸중을 진단을 받았는데도 뇌졸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대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항상 이 CI 보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비싸고 그다음에 어떤 진단을 받을 때도 중대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그 요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진단비 지급을 못 받는 그런 좀 아주 단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도요. 아직 CI 보험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빨리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기능이 추가된 건데 문제가 앞에 중대한이 다 붙습니다. 이 담보가 붙지 않으면요. 지급이 안 되는 건데 보장 조건도 일반 건강보험이랑 다르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좀 어떻게 다른가요?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 혹은 말기 질환을 진단금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외에도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가입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중대할 때 받거나 아니면 말기 질환일 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진단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네. 이 CI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보험금 받기가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일 문제네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 있었던 제 고객님 사례인데요. 네. 그 고객님께서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투여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뇌경색 증상이 완화가 되셨습니다. 네. 혈전이라는 거는 피가 뭉쳐져 있는 거고 용해라는 것을 이거를 녹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피가 녹아서 없어져서 이제 뇌경색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퇴원을 하시고 3일 정도밖에 퇴원을 안 하셨어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3일 뒤에 퇴원하시고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아침에 나와서 점심에 바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CI 보험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사람이 붙고 일주일 심사가 되고 보름 심사가 됐는데 결국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급이 안 왔을까요? 이게 중대한이 붙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됐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중대하지 정말요? 않아서 이제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몸의 25% 이상 장애가 남아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이제 생겨야 지급이 되는 건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풍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중풍이 이제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풍 맞으면 반신불수가 돼서 몸 반쪽을 못 쓰시거나 아니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상태, 이제 장애 상태가 되게 되면 CI 보험금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저희 고객님 사례처럼 병원에 가서 그날 응급조치 받으시고 퇴원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몸에 장애가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가 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I 보험은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 5천만 원 있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CI 보험이 아니면 진단금 받고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지만 CI 보험금을 4천만 원 받으시면 사망하시게 되면 이미 4천만 원 받았으니까 1천만 원만 주고 끝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CI 보험 알고 가입하신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모르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인지 이 CI 보험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CI 보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보험이 나왔어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GI 보험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빨리 갈아타야 한다 이렇게 전화를 주신다고 해요. 그럼 또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고민이 되시겠죠. 이 CI 보험이랑 GI 보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진짜 GI 보험이 더 좋은 게 맞나요, 전문가님? CI 보험이 하도 방송사마다 네. 안 좋다 하니까 네. 짝대기를 2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GI 보험이 됐는데요. 알파벳이에요. 네. 근데 이 CI 보험하고 GI 보험 차이는 뭐냐면 네. CI 보험이 중대한 질환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GI 보험은 그냥 일반적인 진단비를 지급을 합니다. 일반 암, 그러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네. 이것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CI는 중대한 질환이다 보니까 GI는 일반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어떤 게 더 비싸냐? GI 보험이 훨씬 더 비쌉니다. 아, 훨씬 더 비싼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 간혹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전에 가입한 CI 보험 있으신데 이번에 그 새로 신규로 돼서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갈아타시죠. 이렇게 많이들 그 전화를 받으셨다고 또 저희한테도 문의도 와요. 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그럼 내가 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CI하고 GI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보험료는 더 비싸지고. 아. 예, 그럼 또 20년 또 뭐 30년을 또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그러네요. 생기는 거죠. 납입 그래서 기간도 길어지고요. 네, 그래서 CI보다 GI가 더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건강보험은 정말로 이제 그 종신보험으로 가시는 게 낫고 건강보험은 진짜 건강보험대로 성격으로 분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이제는 이제 종신보험 안에 어떤 뭐 CI나 GI 그 진단비를 미리 받고 이런 개념을 갖고 가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CI 보험이 보장 내용 안 좋다 이런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낸 보험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래 유지해서 아깝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낸 보험료 아까우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CI 보험을 갖고 계세요. 네, 아직도요. 네네. 아이고, 근데 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납입 면제를 이제 받게 되시다 보니까 그 보험이 세상 이제 좋은 보험인 거예요. 아, 납입 면제를 받으셔서. 네. 근데 이 납입 면제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네.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럴 거예요.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이제 납입 기간이 몇 년 안 남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이제 다들 아시는 감액 완납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계약이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최소한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뭐 2천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3천만 원이라든지. 그럼 차액분이 발생될 거예요. 이 1억을 뭐 3천만 원을 줄이면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럼 이제 환급을 해줄 건데 왜? 그동안에는 내가 1억에 대한 거를 냈으니까 이제 3천으로 줄이면 7천을 환급을 해주겠죠. 그럼 이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시 완납 처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거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보험을 이제 완납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장만 받으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세요. 완납 처리를 하면요. 네네. 그래서 이 감액 완납 처리를 굉장히 좀 많이들 하시고요. 특히 이게 좀 안 된다. 왜냐하면 특히 예전에 가입한 CI 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한 경우가 있어요. 뭐 네. 60세 납, 뭐 80세 납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특약 조정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생명보험사 2번비 특약은 특약 중에서 굉장히 좀 비싼 특약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이 4일부터 2번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을 좀 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감액 완납 처리라는 제도도 소개해 주셨고요. 특약을 조정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CI 보험보다 일반 건강보험이 보험료 훨씬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보장도 잘 받고 보험료 줄이려면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셨다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보험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생명보험사가 있고 무슨 화재, 무슨 해상, 무슨 손해보험으로 끝나는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조건 손해보험사가 좋다라기보다는 네. 이 손해보험사 안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보험사가 제일 좋나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무조건 좋은 보험사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때는 어느 회사가 제일 싸고 어느 때는 다른 회사가 제일 싸고 이렇게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장이 어떤 건지를 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가 당뇨 보장이 필요한데 그 회사가 당뇨 보험을 안 판다. 그럼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뭐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간병인 보험을 팔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사람마다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네. 친구는 어떤 보험사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서 그냥 자동으로 통과가 됐지만 뭐 나는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그 보험사에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보험사는 맞지 않는 보험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살 때도 나한테 맞는 옷을 사야 되듯이 보험사를 비교할 때도 나에게 맞는 보험사,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 어떤 거에 맞는지 저에게 이제 상담해 주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V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본다라고 그래서 뭐 10년, 20년을 보더라도 그 국가대표 선수만큼 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험해결사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실전 경험으로 오랫동안 다져진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보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보험해결사 저희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얼 보험 드라마로 보험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톡톡톡 시간 이어집니다. 요즘 재택근무도 길어지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졌죠. 그래서인지 디스크 진단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디스크 내 보험으로 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02-2000-4949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톡톡톡 현재명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보험 톡톡톡 시간에는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국민 질병이 된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작년에 두 분 같이 나란히 입원하셔가지고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바로 디스크 질환입니다. 이제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허리 또 걷는 자세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디스크라는 질환이 굉장히 흔해졌는데요. 과연 이 디스크 질환으로 내가 아프게 됐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험 톡톡톡에 도착한 시청자님의 사연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MRI와 엑스레이를 찍고 허리 디스크 4번, 5번의 디스크 파열을 진단을 받았다. 즉 이제 디스크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지금 외래로 신경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혜택을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갖고 계신 보험을 살펴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종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어서 내가 혹시 여기에서 받을 만한 보장이 있을까 궁금해하셨고요. 또 약관을 찾아봤더니 심한 추간판 탈출증일 때 지급률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20%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병원 가서 썼던 비용의 20%를 돌려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이 일단은 어떤 보험인지부터 제가 먼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 건 갖고 계셨지만 일단 궁금해하셨던 내가 보장을 받을 만한 것 같은 보험을 일단은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A생명사의 꼭 필요한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이었는데요. 일단 저한테 증권 앞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윗부분만 보내주셔서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주계약 29자, 뭐 제2번 특약, 수술특약, 정기특약 이런 식으로 구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뭐 제가 뭐 알파고도 아니고 이 이름만 딱 본다고 제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반 보험 소비자분들조차도 보험이라는 이 영역이 워낙에 전문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구자?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수술을 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뜻인가? 입원을 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뜻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전에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 보장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약관을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명사 보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도 생명사 보험에 갖고 계신 분들의 이 보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약관을 찾아보면 무슨 구자?
무슨 가입 금액 이런 용어들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요. 방금 이 시청자님처럼 뭐 A 생명사 예시로 이런 식으로 구자라는 단어를 쓰는 보험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생명보험사들은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수술하면 200만 원 주나? 수술하면 1,000만 원을 주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들여다보면 요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셨던 A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주계약이 질병 입원 일당이었습니다. 29자일 때 2만 원을 준대요. 즉, 한 구자당 1,000원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29자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2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고 또 수술 특약 같은 경우 1호종 수술이거든요.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 자, 죄송합니다. 200구자라고 했을 때 1호종 수술비가 1종일 때 10만 원, 5종일 때 5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1구자일 때는 1종일 때 500원, 5종일 때 2만 5천 원 준다는 거죠. 그럼 곱셈 200을 곱하니까 10만 원이 되고요.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숫자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약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준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 수술을 하면 가입 금액의 1%, 그러니까 1,000만 원의 1%니까 10만 원이겠죠. 또 가입 금액의 50%,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디스크와 무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수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셔서 제가 한번 풀어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확히 어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자, 3번에 걸쳐 외래로, 그러니까 통원을 하신 거죠. 외래로 주사 치료를 지금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몇 종의 수술, 방금 설명드린 1종에서 5종까지 중에서 정확히 몇 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치료를 받으신 신경주사 치료는 사실상 수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말하고 있는 수술이라는 정의를 보면요. 자, 의사에 의해서 생체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할 경우에 수술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요즘 같은 경우 절단, 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좀 효과가 있는 수술이다, 수술 기법이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하면 수술이라고 봐줍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이제 예외 사항이 나와 있죠. 자, 흡인, 주사기로 뭔가를 액체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것, 또 천자,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바늘이나 또 관을 꽂아서 무언가를 뽑아내거나 또는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시청자님 받으셨던 이 주사 치료, 주사는 말 그대로 이 주사에 바늘을 꽂아서 뭔가 약물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술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사실상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으로 수술비 받으실 수 없고요. 다른 보장도 받으실 수가 없는데 자, 만약에 주사 치료 말고 실제로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1호종 수술비로 어떻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시나 1호종 수술비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 종수술비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인체 조직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부위들끼리 묶어놓고 그 기능 안에서 작은 수술은 1종, 좀 큰 수술은 5종의 수술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자, 허리, 뼈와 관련된 부분, 근골계 수술 쪽의 항목을 보니까 자, 척추, 디스크 질환으로 수술을 하실 경우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에 대한 관열 수술일 때 3종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척추나 골반이나 이런 추간판과 관련된 관열 수술, 굉장히 요즘 최근 들어 많이 들어보셨죠? 피를 보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수술을 바로 관열 수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부위를 절단해서 병변 부위를 노출시키는 그런 수술인데 이럴 경우에는 3종의 수술비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요즘에 누가 이렇게 째가지고 수술을 할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꼬리뼈 쪽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병변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는 시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자, 약관의 뒷부분을 보면요.
뭐 내시경이나 이런 경피적인 수술, 우리가 말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자, 척추에 관해서 2종의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척추 디스크 질환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째서 하는 수술, 관열 수술이 아니라 피를 거의 보지 않는 비관열 수술 또는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2종의 수술비를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로 가보면 2종 30만 원 정도의 수술비 시술을 하실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완전히 병변 부위를 노출시키는 전통적인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50만 원, 3종에 해당되는 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연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두 번째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 그래도 꼼꼼하신 분 같아요. 약관을 또 찾아보셨대요. 약관을 찾아봤더니 심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지급률이 2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보셨다고 합니다. 20%라는 숫자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에서 궁금해하셨던 MRI나 엑스레이 촬영 비용 또는 주사 비용 같은 내가 지출했던 이 의료비의 20%를 주는가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아직 청구를 많이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 보셨거나 또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 내용,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는 건 실손보험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실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도대체 이 20%가 저는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숫자를 도대체 어디서 보셨을까? 막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심한 추간판 장애에 대해서 20%를 지급한다. 이 문구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아쉽지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후유장애 특약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주사 치료로 끝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정도 후유장애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후유장애가 뭔지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병을 앓고 치료를 끝낸 후에 후유장애, 그러니까 더 이상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몇 %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입한 금액이, 그 후유장애 가입한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20%의 후유 장애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입한 금액의 비율을 곱해서 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힘든데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예시인데 왜냐하면 디스크는 질병입니다. 디스크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사실 1억 원까지도 가입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요. 또 비싸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청자님 경우에 이런 상황,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후유장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기억하시죠? 심한 추간판 탈출증, 뚜렷한 그리고 약간의 탈출증. 일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철저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우가 심하고 약간인지에 대해서 다시 서술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요.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해서 수술한 이후에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해서 하지의 마비 또는 이제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잘 못 가리는 경우인데요. 뭐 마미신경증후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척추를 따라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한 꼬리뼈쯤에서 하반신 쪽으로 쫙 퍼지게 되거든요. 이제 말꼬리 같다라고 해서 마미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제 하반신 쪽이 좀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디스크하는 이 추간판,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연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또는 이 하반신에 뭔가 장애가 남아야지만 심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20%를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그 정도 수준 전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율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또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면 뭐 뚜렷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1마디 이상의 수술을 해서 이제 척추신경의 불안정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
일단 추간판이라는 질병이 인정되고 또 하지 방사동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의사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경우에 앞서 본 것처럼 뭐 20%, 15%, 10%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고 내가 가입해둔 후유장애 가입 특약에다가 곱셈을 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3번의 이 신경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이 상태, 이 디스크 판정을 받고 주사 치료만 하실 경우에는요. 당장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결국에는 실손보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외래 진료 보고 계시잖아요. 통원하면서 하루에 최대 뭐 25만 원 또는 과거에 가입하신 경우는 한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 최대 25만 원 이내에서 이 비급여 주사 치료에 대한 90% 또는 80% 정도를 돌려받는 이 실손 보장밖에는 현재 보장받으실 게 없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더 악화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수술비에서 시술을 할 경우 2종, 뭐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 3종 이런 식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자, N대 수술비라고 해서 요즘에 보험회사들 100가지가 넘어가죠. 뭐 106대, 112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술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 수술비 안에도 척추에 대한 척추병증 또는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서 중복으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스크는 질병입니다. 상해가 아니고 질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술하시면 당연히 질병 수술비도 지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사연 종합해보면 좀 안타깝지만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만큼 경미하다는 거죠. 일찍 발견하셨고 잘 주사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수술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 이렇게 실비나 또는 수술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디스크 굉장히 흔해졌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젊을 때부터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아프기 전에 보험 미리미리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수술을 할 경우 또 나이가 들면 또 오랫동안 이 척추 내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건강할 때 보험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이 궁금해서 02-2000-4949로 연락 주신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얼마 전 가까운 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좀 세상을 떠나면서요. 아이고,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남은 네. 가족들을 생각해보니 좀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좀 전화를 그러시죠. 드렸습니다. 네.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좀 지내다 보니까 남일 같지도 않고, 네, 그렇죠. 제가 작년부터는 당뇨 진단을 좀 받아서 네.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아, 당뇨약 복용 중이시고요. 네네, 네. 뭐 다른 곳은 다 건강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좀 괜찮은지 웬만하면 네. 모든 보험이 다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좀 했는데요. 아, 지인분들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만두거나 좀 연락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고 해서 제 아이고. 보험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점검을 해드릴 텐데 시청자님 저희가 여쭤볼 부분이요. 일단 당뇨약 외에는 따로 병력사항 없으시다고 하셨고요. 혹시 그러면 결혼을 하셨을까요? 네. 네, 결혼은 자녀분도 했습니다. 있으시고요. 네, 초등학생 네네. 자녀 2명이. 아, 그럼 사망 보장도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꼭 짚어드릴 텐데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한 월에 한 48만 원 정도. 48만 원이요. 네. 아이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장도 잘 되어 있는지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는지 잘 점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당뇨 진단 받으셔서 당뇨약 복용 중이시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지인분이 사고 소식이 있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사망 보장도 꼭 필요하시고요.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많다고 했는데 보험 어땠나요, 전문가님?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이 실손보험이 처음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할 때 어떤 세일즈 방법이 있었냐면 네. 만기 환급형 실손보험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만기 환급형 실손보험은 전혀 대한민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갱신형이죠. 네네. 근데 네. 만기 환급형 보험을 어떻게 하냐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책정을 해요. 거기다 실손보험을 챙겨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료만 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실손은 어차피 계속 갱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립보험료는 뭐냐면 이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러니까 아. 종신보험에다가 실손보험을 껴놓고 이게 만기 환급형 종신보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품이 뭐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럼 실비만 가입했을 때 금액이 거의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한 건데 네. 굳이 쓸데없이 보험료를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내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 왜냐하면 아이고, 종신보험이 네. 사망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던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A생명의 탑 클래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는데 여기 이제 실손보험을 넣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예요? 한 17만 원 정도 그러네요. 납입이 굉장히 됐었고요. 비쌉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B생명의 그 실속 있는 간편 가입 종신보험인데 간편이 붙었습니다. 이 간편이 뭘까요? 유병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실손이 있다가 다른 보험으로 이제 또 갈아태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치료 이력이 이제 실손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품 자체가 다 갱신형 특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좀 저희가 발견이 됐었고요.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운전을 80세까지 한다?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이 80세까지 하실 수 있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20년이나 20년 짧게 갖고 가시는 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분명히 특약 가입할 때는 1억짜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형사처리 지원금이 그리고 뭐 이제 뭐 벌금이나 변호사님 비용이 지금 현재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금액이 좀 많이 다운되는데 5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네. 운전자 보험이 5만 원 딱 떨어진다? 뒤에 적립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쓸데없는 적립보험료와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환급형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총 3건의 보험에 가입 중이셨는데요. 일단 당뇨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혈관 질환 보장을 좀 탄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돼 있고요. 이미 당뇨 진단 받으셨는데 혈관 질환 보장 잘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조금 늦지는 않았을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네.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 약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자신들이 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 진단 받고 나서 나는 혈관 질환 진단금이 없는데 가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고혈압 약 드시기 전에 당뇨 약 드시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필요하잖아요. 일단 고혈압약, 당뇨약 드시고 계시면 남들보다 그만큼 혈관 질환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데 유병자 보험은 상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할증되는 상품이 있고 가장 적게 시키는 상품이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2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야 가입을 시켜주는 그런 보험들이 나왔었는데요. 2년이요? 그렇죠. 네. 근데 약을 드시는 분들은 2년 안에 수술 입원은 따로 아니잖아요. 약만 드시고 그렇죠. 계시는 건 약만 알리지 보통 않을 드시는 필요가 거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들은 325 보험으로 예전에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것보다 더 할증이 적은 3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으면 받아주겠다.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 혈관 질환 가입을 하실 때 기존에 가입했던 325 보험보다는 335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이 유병자 보험에는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예전에 가입하셨던 유병자 보험 지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은 직접적인 상관이 있지만 네. 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암 진단은 그냥 병원에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분이랑 똑같이 받아주겠다 이런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험은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암 보험금이 예를 들어 암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보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보험사가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인수를 거절한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보험사가 제일 좋은 보험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저렴한 보험사가 우리는 뭐 당뇨약 먹고 있어도 가입을 시켜준다. 뭐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가입시켜준다. 이러면은 그 보험사는 나에게 가장 맞는 보험사고 기존에 이제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는 암 진단비도 간편 가입으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릴 땐 암 진단금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랑 똑같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암 상품을 가입을 해드렸으니까 일단은 모든 보험을 한 보험에 묶으려고 하시게 되면 좀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통장을 나누듯이 보험도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중이시더라도 이제 준비하면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좀 안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증권을 보니까요, 이 종신보험 두건 보험료만 해도 40만 원이 넘었거든요. 당연히 부담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망자금은 준비하고 건강보장도 따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좀 가성비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으로 좀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종신보험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장은 주로 사망보험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진단비,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은 갱신형이거나 뭐 15년 뒤에 끝나거나 뭐 80세에 끝나거나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주 계약 보험료가 뭐 10년 내고 끝난다, 20년 내고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갱신형 보험은 내가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계속 내셔야 되시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종신보험에 들어있는 건강 특약 같은 경우에는 특약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 외에 내가 좀 세부적으로 좀 소소하게 받을 수 있는 뭐 대장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려면 이제 건강보험 특약들을 다른 걸 좀 넣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해서만 따로 가져가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특약에 또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어느 순간에 환급금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되는 보험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이제 해지를 하셔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이제 그 충당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종신보험 해지하게 되면 종신보험만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진단비, 수술비까지 같이 해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사망보험 따로 그리고 생존보장 따로 이렇게 가입을 했으면 사망보험금만 없애고 내가 그걸 해약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다 같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종신보험에 있는 사망보험은 사망보험대로 그리고 생존보장은 생존보장대로 이렇게 증권을 좀 나눠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랑 가족분들 위한 보험 설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방법 바로 알려주신다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안에 실손보험만 그대로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냐면 14,280원이었습니다. 10분의 1이네요. 네, 거의 17만 원 가까이 됐던 게 정말 10분의 1 정도로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전환실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생명보험사의 의료실비 전환실손으로 14,280원. 그리고 비손해보험 간편 종합보험으로 이제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비갱신입니다. 비갱신인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112대 그리고 남성질환 수술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게끔 종수술비도 같이 빠짐없이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시손해보험사에 같이 이제 종합보험을 넣었는데 앞에서 우리 이창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암보험만 따로 이렇게 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진짜 한 증권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또 325 플랜 모할증 받고 모할증 붙어서 나는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암이고 암이랑 당뇨는 크게 뭐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억울하죠. 네, 그래서 이 암만 따로 분리해서 이제 특약을 좀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100세 만기 20년 납 57,740원 책정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하시다 보니까 네. 종신보험도 필요성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보험금 기존에 우리가 종신보험 두 가지 다 합쳐봐야 9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억까지 넣어드렸고요. A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 넣어드렸는데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하고 벌금까지도 같이 빠짐없이 다 넣어드렸는데 비용은 많이 절감을 못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담보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갱신을 비갱신으로 다 바꿔드리면서 기존에 없었던 수술비나 이런 걸 좀 많이 늘려드린 그런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기존의 3건의 보험에서 지금 총 5건의 보험으로 리모델링 해드렸는데요. 월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줄었지만 그에 비해서 보장이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리모델링 정말 잘 해드린 것 같죠. 그래서 건강보장은 건강보장대로 사망자금은 또 따로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장 내용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후 비교해 주신다고요? 일단 생존 보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네. 갱신형이 비갱신형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셔야 돼요. 15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5년 뒤에 갱신, 30년 뒤에 갱신, 또 45년 뒤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오르는데 네. 무해지환급형으로 하시게 되면 처음에 납입했던 기간만 완납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없고 계속해서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쪽으로 좀 보장을 강화해서 설계를 해드렸고 네. 기존에 있던 진단비 500에서 1000으로 늘려드렸고요. 암 진단비도 유사한 부분은 500만 원 좀 추가를 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천만 원 있던 심혈관,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2,800만 원 올려드렸고 112대 수술비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은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2년이 안 되셨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그리고 6주 미만 보상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 4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내 보험 운전자 벌금에 민식이법 벌금 제대로 보장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보장해주는 보험 없으니까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운전자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장을 더 해드리면서 보험료는 더 낮게, 더 보장은 크게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님들도요.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 줄이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보험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보험해결사 한마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병장수 100세 시대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뭐 요즘에는 약 하나씩 거의 다 드세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20대들 고혈압도 있고만 한데 그래서 특히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건강보험 그리고 병원비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좀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 알뜰하게 우리 그 보험 해결사와 함께 든든하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유병장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하시면 안 되겠죠. 저희 보험해결사와 함께 탄탄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이 끝나도 0220-4949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